유한의 시간만을 살아가는 인간. 우리 인간은 정말 무한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보이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운이 좋다면 우리는 오늘 무한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를 나타내는 파이는 불규칙적인 수들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런 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막연하게 알고 있던 무한의 개념에 대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중학교 때 무한소수를 배웁니다. 저 당황스럽게 생긴 수들이 어떻게 실수가 가능한지 어쩐지 여부는 제쳐두고 말이죠. 그리고 또 무한집합. 그냥 저런 게 있다고 받아들이려니 졸리기만 하네요. 고2 때 배우는 극한의 개념까지. 무한이란 녀석은 학교를 통해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방식으로건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우리를 괴롭히는 논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x가 계속 커지면 x분의 1은 분모가 커짐에 따라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고 배웁니다. 0.99999 이렇게 우주 끝까지 9가 늘어져 있는 이 수는 좀 전과 같은 논리라면 0.999 또한 한없이 1에 가까워지겠죠.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 그럼 1보다는 계속 작은 것 아닌가? 이걸 왜 1이라고 하는 걸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포인트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한은 움직이는 것입니까? 멈춰있는 것입니까?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질문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0.999 앞으로 이 수를 편의상 0.999라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0.999는 지금도 9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끝까지 늘어져 있는 모습인가요? 움직이는 무한, 멈춰있는 무한. 사실 우리 인류는 이 두 가지 관점의 무한에 대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생각해왔습니다. 실무한과 가무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많은 수학자와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다가 지판론의 창시자 칸토어에 이르러 그 실체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무한의 논쟁의 핵심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무한이란 움직이는 것이냐 멈춰있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가무한. 끝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즉 이것은 동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무한은 실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고 하여 가능적 무한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기서 무한의 개념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어서 결코 무한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무한을 접할 땐 자연스럽게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x가 무한히 커질 때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지기만 하는 것이지 이게 왜 실수 0이 될까? 이번에는 수열로 생각해 봅시다. 1-10의 n제곱분의 1. 이 수열은 첫째 항이 0.9, 둘째 항이 0.99, 셋째 항이 0.999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닿을 수 없는 점근선을 아무리 따라가 봐야 1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수열의 값은 1에 가까워지므로 리밋은 실수 1. 이 부분을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 코시는 입실론 델타법을 이용해 극한을 정의하고 해석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수학에서 리미트가 왜 1인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를 다루기 때문에 가무한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리미트를 배울 때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 값이 1인지 1에 가깝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죠. 아빠 어디야? 지금 다 와가. 이때 아버지의 위치는 1에 가깝긴 하지만 1은 아닙니다. 반면에 극한값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히 1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짜 무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방식의 무한이 가무한, 이에 반해 그냥 1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무한의 진화, 실무한입니다. 실무한, 정적인 무한. 이 개념에서 무한은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끝까지 커져버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한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며 실수와는 구분되는 또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무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0.999는 1, 이것입니다. 계속 커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때 9는 무한의 세계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렇게 단 4줄로 증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까요? 제가 중학생 때 이 증명을 봤을 때의 느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략 이랬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수학자들이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결론을 내려버리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대부분의 수학은 증명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건 다릅니다. 증명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무한소수의 사칙연산을 했기 때문일까요?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해석학에서는 입실론 델타법을 이용하여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9가 늘어남에 따라 0.999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 1임을 보이는 것이므로 0.999가 1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것과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실무한의 실체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칸토어의 집합론적 사고를 베이스로 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먼저 0.999는 다음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크거나, 실수의 기본 성질이죠. 하지만 1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만 남겠네요. 1보다 작거나 1이거나, 즉 0.999가 1보다 작지 않다면 1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한집합 S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0.999는 집합 S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질문인 만큼 잠시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9가 아무리 늘어나도 S의 원소도 무한히 많으니까 계속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무한히 움직이는 것이라고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S의 원소는 모두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0.999가 S의 원소라면 0.999도 1보다 작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이 직관적으로 0.999가 1보다 작다고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무한적 사고로는 S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수는 집합 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가 S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보시죠. 집합 S의 모든 원소는 1-10의 n제곱분의 1의 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은 자연수. 하지만 0.999가 되는 자연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S는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S의 모든 원소는 9가 유한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0.999는 S의 원소가 아닙니다.
집합론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0.999에서 S의 임의의 원소를 빼면 양수가 되겠죠? 결국 우리는 소중한 첫 번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0.999는 S의 원소가 아니며 S의 모든 원소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입니다. 여기 아주 큰 수와 아주 작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 아무리 작아도 자연수를 곱하면 결국 큰 수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학의 기본 정리 중 하나인 아르키메데스 정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정리를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1보다 아주 작은 수가 있을 때 1에 계속 10분의 1을 곱하면 이 작은 수보다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입실론 델타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위쪽을 1, 아래쪽을 0, 그리고 좀 전과 똑같은 상황을 아래쪽 직사각형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빨간 직사각형의 높이는 1보다 작은 임의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 A가 어떤 값이든 결국 0.999는 2보다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결론, 1보다 작은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그보다 큰 S의 원소가 존재합니다. 앞서 보인 두 가지 결론을 다시 보면 두 번째 결론에서 S에는 임의의 1보다 작은 수보다 큰 원소 S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결론에서 0.999는 모든 S보다 크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0.999는 S보다 크고 S는 1보다 작은 A보다 큽니다. 따라서 0.999는 1보다 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0.999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뿐인 것이죠. 이것은 0.999라는 수는 9가 하나씩 많아지고 있는 움직이는 상태와는 다른 것이며 무한히 커져버린 상태, 즉 새로운 무한의 개념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리미트에 대해 실무안적 접근을 해봅시다. 물론 학생의 입장에서 리미트는 앞서 가무안에서 살펴본 움직이는 방식으로 생각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안으로 해석해보면 이것이 왜 실수인지는 더욱 명백합니다. 0.999가 정확히 1인 것처럼 말이죠. 박혀버린 화살. 제논의 패러독스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문제죠. 화살이 관역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많은 점을 지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무안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한은 결코 그 끝에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라 화살은 그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관역에 도착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표적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히 많은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즉 무한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무안의 존재가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무한집합을 최초로 정의한 칸토어는 그동안 무시되어 왔던 실무안, 즉 무한이란 그 실체가 존재하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또한 무한 중에는 자연수처럼 셀 수 있는 무한과 셀 수 없는 무한이 존재함을 증명하죠. 그야말로 무한대를 본 남자입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면 유구한 수학의 역사에서 상당히 최신이죠. 사실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최신 수학이 바로 집합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 존 벤도 이때의 인물이죠. 칸토어가 등장하기 전까진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무한이란 가무한이 전부라고 여겨졌었죠. 미적분이 탄생한 뉴턴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의 설명 방법은 이 가무안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생각했던 팔선의 극한이 접선이라는 아이디어나 무한히 직사각형을 쪼개서 한 치의 오차 없이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리만 적분, 이것들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실무안입니다. 뉴턴과 칸토어, 이 두 천재가 태어난 200년의 시간차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미적분에는 칸토어의 실무안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무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용어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구분하고 실무안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한이 조금 보이시나요? 무한은 항상 외로울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의식 끝에 숨어서 자신을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